무엇이 중요한디? 안녕하세요, 프리톡쇼입니다. 권력의 정통성은 절차의 정당성으로부터 나온다. 현 대통령인 박근혜가 당선된 18대 대통령 선거는 국정원을 필두로 국가 권력기관, 정보기관, 언론이 총동원되어 여론조작을 한 추악하기 짝이 없는 관건 부정선거였다. 그걸로는 부족했을까? 거기다가 불법 전자기표기를 동원하여 51.6%라는 재수없는 숫자로 가짜 대통령을 만들어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를 문제 삼으며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법원이 재판을 안 하는 것이다. 법원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여야 하는데 법원이 선거법을 위반하며 선거소송 재판을 안 하는 것은 법원이 제9시를 못하는 병신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이렇게 변명한다.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훈시 규정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신속하게 결정되는 재판을 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말은 강행 규정이지 어떻게 훈시 규정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선거법에 훈시 규정이라는 것이 있는가? 만약 국정원이 선거법을 훈시 규정으로 이해하며 선거에 개입했다든가 선관위가 선거법을 훈시 규정으로 이해해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 관리를 했다고 해보자.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선거가 개판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은 사정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법원 또한 그 예외가 아니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심각하게 위반하며 무려 3년 9개월 가까이 대선 선거소송 재판을 방치하고 은폐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국기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다. 대법원이 선거법을 위반하며 부정선거로 당선된 권력을 손 놓고 놔두고 있는 것은 일종의 국기문란 행위 중 하나다.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고위공직자가 민중은 개돼지라고 짓거린다던가 천황 폐하 만세라고 짓거린다던가 부정부패가 드러난 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떡하고 버티고 앉아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홍보수석이라는 자가 어린 학생들을 몰살당하는 때에 언론 보도 개입을 하고 그런 자가 여당 당대표가 된다든지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이 자기 신분을 속였는데 경찰청장에 임명 강행된다든지 추잡스러운 건국절 운운으로 자주 독립, 평화, 통일,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든지 하는 등등등의 여러가지 국기문란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안옵니다. 2013년 7월 3일 18대 대선 선거소송을 제기한 지 180일이 도과한 시점에서 선거소송의 원고들은 그동안 수집한 대선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9월 11일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펴냈다. 11월 22일 대선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천주교 시국미사가 시작되었는데 이날 박창신 신부가 이 백서를 소개해 백서가 알려지게 되었다. 이 부정선거 정권의 대응은 민형사소송을 걸어서 백서를 금서로 만들고 백서의 저자인 선거소송인을 구속시키고 탄압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분서갱유다. 부정선거 백서 판매 금지 등 가처분 재판은 2014년 1월에 재판부가 관할 변경 결정을 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에 관할 변경 결정을 한 재판부가 가처분 결정을 해버렸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 가처분 결정은 무효가 아닌가? 부정선거 백서 명예훼손 형사소송은 경찰은 불기소 의견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부정선거는 모른다 알 필요 없다며 사건 조작 구속 기소했다. 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 8명이 각각의 내용으로 고소를 했다. 그 8명 중 단 한 사람의 것만 기소가 되었다. 그렇다면 나머지 7명의 고소는 무고인 것이다. 백서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 기록이고 공익에 관한 내용이다. 또 선관위의 직무에 관한 내용이므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음을 중앙선관위 법제과에서 바보가 아니면 당연히 알고 있다. 2016년 7월 20일 검찰이 대선 선거 무효소송인단 회원도 아닌 사람을
회원으로 조작하여 소송인단에 대한 악선전을 했다. 어떤 사람이 입북을 해서 대선 부정선거를 폭로하려 했는데 북에서 거부를 당했다는 사건이다. 3년 전 사건을 3년 전에 인지하고 있다가 3년 만에 기소를 했다. 소송인단과 연관을 시켜서 악선전을 했는데 이런 거짓 깃발, 퍼스트 플래그 예고편 후에 소송인단에 어떤 액션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어제 방송에서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선거 무효 소송인단에 대한 거짓 깃발 모략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최근에는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으로도 기소하였다. 부정선거 백서가 3년 전에 나왔고 고소인이 사건이 인지한 것은 2014년 초였다. 그것을 올해 고소해서 최근에 기소가 되었다. 올해 그러니까 2016년의 얘기입니다. 고소인이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인단 카페에 올린 게시물을 출처를 밝히고 책에다가 넣은 것이었다. 고소인은 정보야 알려질수록 좋은 거죠라고 했다. 스베덴 볼이란 분이 글 잘 봤습니다. 문제될 건 없고 정보야 알려질수록 좋은 거죠. 화이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정선거 백서의 저자들은 이 고소인의 뜻과 같이 공익적인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고소인이 저자들이 운영하는 카페인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인단 카페에 올린 게시물을 출처를 밝히고 책에다가 넣은 것입니다. 자, 여기 또 스베덴볼이 별 말씀을요. 전 남들이 만든 걸 한데 모았을 뿐인데요. 그분들 참 많이도 흘려놓고 갔네요. 고소인은 남들이 만든 걸 한데 모았을 뿐이라고 하였다. 그가 게시물에 모은 내용 중에는 소송인단 회원들의 것도 있고 심지어 그가 고소한 부정선거 백서의 저자의 경험을 수집한 것도 있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피고소인인 한영수의 트위터입니다. 스베덴보리가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인단 카페에 올린 게시물 중에 인용한 겁니다. 부정선거 백서 내용 자체가 공익을 위한 폭로이고 공익을 위한 선거 무효 소송 비용으로 썼다. 백서 맨 마지막 장에 후원금, 성금조라고 표기하였는데 소송인단은 전적으로 그렇게 사용했다. 회계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소송인단 김필원 대표의 사비를 들여 책을 제작하였는데 김필원 대표는 자기 돈 1,000만 원 이상을 보전도 못 받았다. 소송인단은 저자가 직접 쓴 내용처럼 하지 않았고 출처를 밝혔기 때문에 고소인이 돈을 벌 목적으로 책을 내려 했었더라도 그것을 방해한 것도 아닌 셈이다. 한 가지 정말 부당한 것은 사법부가 대선 선거 무효 소송 재판을 불법 방치 은폐하면서 선거 소송인이 소송 증거를 소개하기 위하여 낸 책 부정선거 백서만 걸고 넘어져 괴롭힌다는 것이다. 대선 선거 무효 소송 재판은 하지 않으면서 선거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을 보호는 하지 않고 오히려 법의 위인간으로 만들어 탄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대선이 부정선거였기 때문 아닌가? 권력의 정통성은 절차의 정당성으로부터 나온다. 원세훈 국정원장 대선 개입 사건은 법원에서 3년도 넘게 아직도 확정 판결이 안 되었다. 유죄가 확정되면 관건 부정선거인 셈이고 선거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다 아는 것을 법원만 판단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부정선거인데 질질 끌며 임기를 채워주고 있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심각하게 위반하며 무려 3년 9개월 가까이 대선 선거 소송 재판을 방치하고 은폐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국기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다. 대법원이 선거법을 위반하며 부정선거로 당선된 권력을 손 놓고 놔두고 있는 것은 일종의 국기문란 행위 중 하나다.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고위공직자가 민중은 개돼지라고 짓거린다든가 천황폐하 만세라고 짓거린다든가 부정부패가 드러난 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떡하고 버티고 앉아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놓는다든지
홍보수석이라는 자가 어린 학생들이 생수장당하고 있는 때 언론 보도 개입을 하고 그런 자가 여당 당대표가 된다든지, 음주운전한 경찰관이 자기 신분을 속였는데 경찰청장의 임명 강행된다든지, 추잡스러운 건국절 우는 자주 독립, 평화, 통일,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여러가지 국기문란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아놉니다. 선거 보이콧으로 부정선거 정권의 분서 갱유를 분쇄하자. 권력의 정통성은 절차의 정당성으로부터 나온다. 18대 대선이 총체적 부정선거였으니 선거소송 재판을 촉구하자. 부정선거를 심판하고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도록 하자. 이대로는 투표소 수개표를 하는 것은 선관위 입장에서는 잘못을 시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선관위는 투표소 수개표를 한다든지 사전투표를 폐지한다던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를 보이콧하는 수밖에 없다. 선거 보이콧의 당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1독을 부탁드린다. 이 동영상 설명에 더보기를 클릭해서 펼쳐보시면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재판 보이콧으로 부정선거 정권의 분서 갱유를 분쇄하자. 공직선거법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송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되는 재판을 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 법에 의하면 모든 민사소송, 형사소송은 다른 쟁송에 해당한다. 특히 부정선거 백서 관련 민형사소송은 대법원이 불법 방치 은폐 중인 대선 선거소송과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판 전에 대선 선거 무효소송 재판을 먼저 하라고 요구할 당위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나도 형사소송 재판을 당했을 때 실제로 이 사건 재판 전에 대선 선거 무효소송 재판을 먼저 하라고 요구했다. 항소이유서 민중총궐기 이 링크 보시면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동영상 설명 더보기에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사건 재판 전에 대선 선거 무효소송 재판을 먼저 하라고 요구한다면 법원이 할지도 모른다. 권력의 정통성은 절차의 정당성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 시험에서 명명백백한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부정시험이었다. 부정시험은 무효 처분해야 한다. 타도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식민지 민중이 행사하는 폭력은 그 자체가 정의다 라고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하다가 떳떳하게 죽는 것이 효도다 라고 안중근 토마스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천주교 신자다. 천주교에서 순교는 최고의 영광이고 의로운 일을 하다가 강퇴, 탄압받는 것은 다음으로 영광이라고 부합니다. 두려움 없이 짐승의 시대에 정명 돌파하며 맞서 싸우자. 너는 듣고 있는가? 운동한 민중의 눈에 다시는 대돼지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고맙습니다.